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 드시는 날 있죠? 나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돈은 늘 나를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나보다 특별히 더 부지런해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돈이 그 사람 쪽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더 아껴라, 더 벌어라, 더 노력해라 같은 뻔한 말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20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쟁과 권력, 황제와 장군의 이야기를 다 써내려간 한 사람이 책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꺼내든 이야기. 칼도 아니고 왕관도 아닙니다. 바로 돈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 그리고 사기의 화식열전. 그가 왜 역사책의 끝자락에 굳이 돈 이야기를 놓았는지 그 이유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사기는 이런 책입니다. 전쟁이 있고 권력이 있고 반란이 있고 천하를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누가 올라가고 누가 쫓겨나고 누가 칼을 쥐고 누가 무릎을 꿇는지. 역사의 무대 위에서는 늘 큰 사건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마천은 그 거대한 이야기들을 다 지나온 뒤에 뜻밖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왜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는가? 어째서 어떤 곳은 번성하고 어떤 곳은 쓰러지는가? 왜 어떤 사람은 점잖고 반듯한 말을 하면서도 늘 궁핍하고 어떤 사람은 거칠고 세속적인데도 결국 불을 움켜쥐는가? 보통의 유학자 글이라면 여기서 도덕을 먼저 말했을 겁니다. 탐욕을 경계하라. 검소하라. 의를 따르라. 하지만 사마천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명예만으로 살 수 없고 자존심만으로 식구를 먹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 먹을 쌀이 필요하고 병든 부모를 돌볼 돈이 필요하고 자식의 앞날을 위해 오늘의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마천은 예의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 데서 생겨나고 없는 곳에서는 사라진다고도 했습니다. 연못은 깊어야 고기가 있고 산은 깊어야 짐승이 오가듯이 사람은 부유해야만 인의를 따른다고도 했죠. 그래서 사마천은 사람의 욕망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욕망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려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냐? 궁궐이 아닙니다. 전쟁터도 아닙니다. 바로 시장입니다. 왕은 말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시장은 침묵 속에서 인간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언제 사들이고 언제 움츠러드는지. 시장에는 인간의 마음이 값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른 아침 장터입니다. 밤새 실려온 곡물 자루가 한쪽에 쌓여 있고 비단은 바람을 타고 흔들리고 수레는 삐걱거리며 좁은 길을 지나갑니다. 누군가는 물건값을 깎으려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오늘 안에 팔지 못할까 초조해하고 누군가는 한참을 서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섭니다. 장터에는 별별 얼굴이 다 있습니다. 기쁜 얼굴, 다급한 얼굴, 계산하는 얼굴, 그리고 속으로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얼굴. 사마천은 그 장면을 보며 인간을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대체로 그 이유는 이익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인간을 비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같은 시장에서 같은 욕망을 품고 같이 돈을 쫓는데 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크게 무너지는가? 화식열전에는 불을 얻는 길을 바라보는 아주 현실적인 감각이 담겨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면 부의 길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땀으로 만드는 부, 하나는 흐름을 읽어 옮기는 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남을 해쳐 빼앗는 부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치를 직접 만드는 길, 둘째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길, 셋째는 사기와 약탈의 길입니다. 사마천이 흥미로운 점은 그가 두 번째 길, 즉 상업과 유통을 무조건 천하게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생산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고 남는 것이 모자라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니까요. 흐름을 읽는 사람은 세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그가 끝내 경계한 것은 세 번째 길입니다. 남을 해쳐 만든 부는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고 봤던 거죠. 이제 여기서 화식열전이 본격적으로 자랑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기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이기는 것보다 떠나는 게 더 어렵다는 걸 아는 사람, 법녀입니다. 법녀는 보통 월나라왕, 구천을 도운 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 끝에 복수에 성공하고 긴 세월 이를 악물고 버티던 전쟁이 끝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자리에 남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내 공을 인정받고 싶고 내가 누릴 차례라고 생각하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녀는 바로 그 순간 떠납니다. 아니, 이제 다 끝났는데 왜 떠나지? 이제 권력도 잡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부까지 따라올 텐데 왜 물러나지? 하지만 법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함께 고생할 때는 따뜻해 보여도 성공이 완성되는 순간 급격히 차가워질 수 있다는 걸요. 전쟁이 끝난 뒤의 공신은 때로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왕에게는 고마운 사람이면서도 너무 많은 걸 아는 사람, 너무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녀는 그 온도를 읽었습니다. 사람을 읽었고 시대를 읽었고 무엇보다 성공 직후의 위험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조용히 미련 없이 오히려 너무 빨라서 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그는 이름을 바꾸고 사는 곳을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여기서부터 법녀는 단순한 책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진 인물로 바뀝니다. 전쟁의 승부를 보던 남자가 이번에는 시장의 흐름을 읽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를 도주공이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화식열전이 법녀를 인상적으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큰 부를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도 돈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쌓일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잃을까봐 불안하고 빼앗길까봐 불안하고 남이 나보다 앞설까봐 불안합니다. 그런데 법녀는 불을 만들고 때로는 나누고 또다시 시작합니다. 화식열전에는 돈의 불편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법녀의 아들이 큰 사건에 휘말려 감옥에 갇히는 대목입니다. 법녀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을 더 냉정하게 봅니다. 큰 재산을 가진 집안의 자식이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저작거리에서 그대로 죽는 일은 드물다고. 그래서 그는 돈을 들여 사람을 보냅니다. 이 장면은 불편하지만 사마천은 바로 그 불편함 뒤에 숨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먹고 쓰는 수단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비틀고 생과 사의 경계까지 흔드는 힘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법녀가 떠나는 기술을 보여줬다면 백규는 기다리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백규의 이름을 들으면 법녀처럼 극적인 서사가 먼저 떠오르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오래 바라본 사람입니다. 계절을 보고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보고 무엇을 사두고 무엇을 피하는지 본 사람. 가뭄이 들면 무엇이 귀해질지, 홍수가 나면 무엇이 멈출지, 전쟁이 나면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치솟을지. 백규의 핵심은 감이 아닙니다. 준비입니다. 그는 미래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미래가 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유행이 바뀌면 가장 먼저 꺼지는 소비가 있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의 장바구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들 불안할수록 갑자기 잘 팔리는 것도 있죠. 편리함, 안전, 저장, 생존. 사람은 불안할수록 쾌락보다 확실함에 돈을 씁니다. 이쯤 되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고전인데도 왜 낯설지 않은지 느껴지실 겁니다. 요즘 사람들도 늘 돈 이야기를 합니다. 재테크, 투자, 부업, 절약, 노후 준비. 그런데 이상하게 돈 이야기를 많이 들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삶의 불안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돈 버는 비법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오래 남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몰리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 흐름을 만드는가?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심히만 하지 말고 자리를 보십시오. 내가 서 있는 판이 커지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사람이 몰리는 곳인지, 떠나는 곳인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둘째, 들어갈 때보다 나올 때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범녀가 남긴 건 거창한 재테크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 감각이었습니다. 붙잡는 힘보다 놓는 힘이 인생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셋째, 돈은 결국 신뢰 위에 오래 머뭅니다. 빠른 이익은 사람을 흥분시키지만 오래가는 분은 평판 위에 쌓입니다.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돈보다 다음에도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신뢰가 더 큽니다. 오늘부터 딱 이 질문 하나만 남겨보세요. 나는 지금 돈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흐름을 보고 있는가? 다음 편에서는 이 돈의 흐름이 권력과 만나면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고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부르는지 또 다른 열전의 인물을 통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